네, 이제 소독에 대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독의 정의 및 분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독의 정의 및 분류입니다. 소독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소독 관련 용어에는 멸균, 살균, 소독, 방부로 나눠지는데요. 멸균은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 및 포자를 포함한 모든 균을 사멸 또는 제거하는 작업이고요. 살균은 병원성 미생물을 물리화학적 작용으로 급속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소독은 병원균을 파괴하여 감염력 및 증식력을 없애는 작업. 단 포자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방부는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정지시켜서 부패나 발효를 정지시키는 부분이고요. 소독력의 크기가 이거에 따라서 멸균, 살균, 소독, 방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멸균, 살균, 소독, 방부에서 모든 균을 사멸하고 제거한다. 완전히 사멸한다고 완전히 그냥 그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곰팡이균 뭐 이런 병원성 그 미생물 포자 그 균에 대한 그 말 그대로 C라 그러죠. 그 부분까지 모두 사멸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멸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균은 완전 사멸하지 못해요. 제거하는 작업을 살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독 같은 경우는 증식력을 없애는 거야. 감염이 되지 않고 얘가 병원균들이 막 이렇게 증식되는 거, 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이제 없애는 거죠.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 단 포자는 제거되지 못합니다. 이 포자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는 그런 균들에 대한 씨, 그 뿌리까지 뽑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방부 같은 경우는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정지시켜서 발육과 작용 이런 얘네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이제 정지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뭐 유통기한 그 표시되어 있는 그런 제품, 식품들을 보면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죠. 빵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이 안 되면 어렵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발육과 작용이 됐으면 곰팡이가 피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드시면 안 되겠죠. 이미 방부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독에 대한 그 소독력, 가장 뭐 소독력이 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멸균, 완전 사멸한다, 완전 죽여버린다 이런 부분이 멸균이 가장 크겠죠. 소독은 완전 병원균이 없애고 완전 죽여버린 거 C까지. 그래서 멸균, 그다음 살균, 소독, 방부의 그 순서대로 소독력의 크기가 간다는 부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의 기전을 보겠습니다. 소독 메커니즘이라고도 하고요. 우선 산화작용, 그 다음 균체 단백질 응고작용, 균체 요소의 불활성화작용, 그 다음에 가수분해 작용이 있습니다. 산화작용은 이 산에 대한 애시드, 그래서 애시드 성분, 과산화수소나 염소나 오존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그 녹여버리는 거야. 그거를 산화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균체 단백질 응고는 이 단백질 균이 되는 이 균체 단백질을 완전히 살지 못하게 이렇게 응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게 만드는 부분들을 응고라고 하고요. 알코올, 석탄산 크레졸, 포르말린에 의한 소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석탄산 이렇게 되겠죠? 알코올, 석탄산 크레졸, 포르말린에 의한 응고작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알코올을 내놓으면서 균체 단백질 응고작용에 의한 소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알코올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균체 효소의 불활성화 작용에 의한 것은 무엇이냐 보았더니 알코올, 석탄산, 그리고 중금속에 의한 작용이 있고요. 균체 효소의 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불활성화하는 작용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수분해 작용은 얘를 완전히 분해시켜가지고 그냥 공중에 이렇게 완전히 그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산, 강알칼리에 의한 소독을 이제 소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독법의 분류를 보면은 소독법의 종류에는 자연소독법과 희석과 태양광선 등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물리적 소독법, 화학적 소독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물리적 소독법, 소독법에서 물리적 소독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열에 의한 방법, 건열, 열을 건조시켜서 하는 방법이고요. 화염,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열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화염멸균법, 건열멸균법, 소각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염멸균법은 불꽃에 20초 이상 가열하여 미생물을 태워버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 건열멸균법은 건조시키는 거예요. 건열 멸균기에 150도에서 170도, 150에서 170도에서 1에서 2시간 정도 멸균, 완전히 건조시켜버려서 죽여버린다 거고요. 그 다음 소각법은 불에 태우는 방법이에요. 소각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소독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염 멸균법은 유리 제품이나 금속 제품 등 불연성 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는 소독법이고요. 건열 멸균법은 주사기나 유리 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소각법은요. 환자의 의복이나 환자의 개인 물품, 그 다음 환자의 이제 결핵 환자의 객담 처리, 그런 가래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처리할 때 이제 소각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이제 그 사망을 하셨다 그러시면은 그 부분들의 옷이나든지 그 옆에 침대, 침구류 같은 거 모두 다 소각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또 거기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또 감염을 전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별에 의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수별에 의한 방법은 자비소독도 말 그대로 물에 의한 거죠. 습한 그런 수증기, 습열에 의한 부분이고요. 자비소독, 고압증기살균법, 멸균법, 저온살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소독법 같은 경우는 100도씨의 끓는 물에 150에서 20분 정도 처리를 합니다. 150에서 20분 정도 처리를 하고요. 포자는 단 죽이지 못합니다. 다음 자비소독은 끓는 물에 넣으셔야 돼요. 그냥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소독하는 게 아니라 끓는 물에 넣어서 소독을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고압증기살균법은 고압, 아주 그 최고의 압으로 아주 높은 압에 의해서 수증기를 발생해서 하는 멸균법이고요. 고압증기 멸균기를 사용해서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뿌리까지 그냥 뽑아버린다는 얘기고요. 10파운드, 15파운드, 20파운드의 그런 중량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온도와 그 소독 시간이 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증기멸균법은 증기솥에 100도씨로 30에서 60분 정도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저온살균법은 60에서 70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비소독법은 어떤 것들을 자비소독을 하냐 봤더니 금속성 식기, 그 다음에 면, 의류, 타월, 도자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압증기살균법은 기구라든지 의류, 고무 제품, 거주, 액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유통증기멸균법은 간헐멸균법이라도 하고요. 물에 넣을 수 없는 제품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온살균법, 파스테르법은 우유, 과즙살균, 결핵, 디프테리아, 살모넬라균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기타 물리적 멸균법은 자외선 멸균법, 세균여과법, 초음파 소독이 있는데 모두 자외선에 의한 거, 세균 여과에 의한 거, 초음파 기계 이런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외선 멸균법은 플라스틱 제품, 음료수, 세균 여과법은 특수약품, 혈청, 초음파 소독은 미생물, 나성균 소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화학적 소독법 보겠습니다. 화학적 소독법에 우선 석탄산 페놀을 볼게요. 석탄산 페놀은 소독력의 살균 지표로 사용한다.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소독력의 살균 지표로 살균의 지표가 되는 건 무엇이냐 그러시면 이제 석탄산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손소독은 3%, 기구소독은 5% 수용액을 사용하고 있고 냄새가 독하고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오염의류, 침구, 배설물, 넓은 지역에 방역용 소독제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석탄산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승홍수. 승홍수는 피부 소독에 몇 프로를 사용하냐? 그러면 0.1%라는 부분들. 독성이 강하고 금속을 부식시킨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크레졸은 석탄산의 2배 소독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피부 자극이 적고 손 및 피부 소독지 1%의 용액, 화장실 소독지 3%의 용액을 사용하는 건 무엇이냐 그러시면 크레졸이라고 이제 답해 주셔야 돼요. 석탄산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석회는요. 독성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여 넓은 장소에 소독에 이용되며 화장실, 분변, 하수, 오수의 소독에 잘 이용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생석회라고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 포르말린에 대한 문제는 1에서 1.5%의 수용액이 온도가 높을 때 소독력이 강하고 세포, 아균, 바이러스는 미생물에 강한 살균 효과가 있고 고무 제품, 의류 소독에 적당하다라는 부분인데 단 이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시다 보면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역성비누는 피부에 자극이 없고 소독력이 높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 미용사의 손 세정에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역성비누라고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요 소독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느 한 내용을 표시해 놓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 소독법을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적 소독에 대한 부분에 생석회라든지 크레졸이나 석탄산, 포르말린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역성비누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독 대상물에 대한 다른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대소변 배설물 라는 부분에 이제 소각법, 그 다음에 크레졸, 생석회 분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서 병실에 해당하는 소독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석탄산, 크레졸, 포르말린 넣고 알코올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딱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것들만 찾아서 외우시고 나머지는 너무 안 외우셔도 되지만 미용실에 우리가 이 미용사잖아요. 그래서 이 미용사들의 이 미용실 실내 소독과 미용실 기구 소독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독인자. 소독인자는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소독약의 농도, 온도, 반응 시간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소독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고요. 농도는 높아야 돼요. 농도도 높고 온도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반응 시간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인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미생물 총론 가겠습니다. 미생물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미세한 생물체를 총칭하고요. 이 미생물은 아주 미세한 현미경, 일반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미생물의 크기는 곰팡이, 효모,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세 현미경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곰팡이나 이런 애들은 세균은 우리가 이제 일반 현미경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미생물 중에서도 바이러스는 미세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 미생물의 역사 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역사는 세포의 발견은 1665년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고요. 미생물의 최초 발견은 안톤 반 베네루크, 저온살구별 고하는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그 부분이고 결핵균 발견을 로버트 후크가 했다고 해요. 그리고 로버트 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대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보고 이게 세포고 이게 세균 미생물에
이 셀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문제가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미생물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 누구냐 뭐 이런 걸 할 때 랩에 놓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미생물의 분류는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 비병원성 미생물로 나눠지고 병원성 미생물은 세균, 구균, 간균, 나성균, 니케차 바이러스, 진균으로 비병원성 발효균, 효모균, 곰팡이균, 유산균 이런 것들이 비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세균의 구균은 이 동그란 입구 같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선형, 그래서 나선형 모양으로 생겼다. 간균은 이렇게 좀 긴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간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양으로 이제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미생물의 증식은 미생물은 적당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분열과 증식을 합니다. 다음 미생물의 발육 조건은 영양소, 수분, 온도, 산소, 수소, 이온 농도, 광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축축하고 수분이 너무 많고 온도가 낮고 습한데 상당히 잘 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생물의 증식의 조건은 영양소와 수분과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럼 우리 몸에 점막 같을 때 되게 코흡기,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뭐 이렇게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이런 점막 같을 때 배라든지 코라든지 이런데 달라붙게 되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배 장기 쪽에 점막 쪽에 있으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되고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양분이 많죠. 우리 몸에. 그다음에 온도와 습도도 체온이 그래서 낮으면 이런 내 몸의 체온이 35도, 36.5도, 37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세균 감염이 잘 되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차거나 그다음에 내 몸에 이런 부종이나 이런 수분이 가득 차 있다 이러시면은 체온을 향상시켜서 체온 유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 우리 몸에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게 체온이 이제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항상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이런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병원성 미생물에는 세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강균, 나성균이 있고요. 다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구균은 다 동그란 이런 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처럼 동그랗게 생겼다 해서 포도상구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등의 화농성 질환의 병원균, 식중독의 원인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분식점을 가잖아요. 그냥 푸드코트를 가시면 그분들의 얼굴이나 손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 상당히 손같은 상처 나시거나 이런 염증성 여드름 트러블 같은 게 없거든요. 피부 트러블이. 이유는 걔네들이 말 그대로 포도상구균의 원인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든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들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분이 만든 음식을 드시는 부분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식 하시는 분들 보면 피부 상당히 많이 관리 깨끗하게 하시고 위생을 정말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느 음식점 가서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음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세균, 절대 음식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포도상구균,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분입니다. 피부 트러블에. 다음 연쇄상구균, 편도설명, 인후염, 간균은 이제 탄접, 화상품, 나성균은 S 또는 나선 모양으로 매독, 재기혈에 해당되는데 문제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간균의 긴 막대기 모형으로 간균에 의한 원인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케차입니다.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키고요. 벼룩, 진드기, 이 등의 절지동물과 공생을 합니다. 사람을 비롯한 가축, 고양이, 개 등에 감염된 인수 공통의 미생물 병원체를 리케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 중 가장 작은 병원체입니다. 페놀, 염소, 포르말린 등으로 30분 이상 감염력이 상실이 되는 거고요. 감염력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쉽게 감염을 시켜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을 시킨다는 거. 그 다음 에이즈, 백혈병, 감기, 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2에서 4년 모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감염을 지키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제 감염돼서 병을 빨리 치료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또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걸렸다 그러면 마스크도 쓰셔야 되고 그다음 다른 사람 손도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 그렇게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약도 바이러스를 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넣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도 이제 되게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진균은 곰팡이, 효모, 버섯, 무좀, 백선의 피부병을 유발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성 미생물의 특성입니다. 자, 전염 경로예요. 전염 경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염되는 거. 간접적 비말. 비말은 뭐 공기 중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나오는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말이고요. 진애, 그다음 경구, 경피, 수인성. 그래서 경구는 이불을 통해서, 경피는 피부를 통해서, 수인성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 소독 방법입니다. 소독 방법은 소독 도구 및 기기 소독 시 유의사항입니다. 소독약의 필요 조건은 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살균력이 강하고 높은 석탄산 개수를 가질 것, 소독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인체에 무해하고 독성이 낮아야 되고요.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돼요. 소독했는데 뭐 완전히 녹슬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하얗게 변해버리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 냄새가 없고 탈취력이 있을 거, 냄새가 빨리 빠지셔야 된다는 거죠. 경제성, 사용법이 간단할 거. 그 다음에 용해성과 안정성이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면 경제적이어야 돼요. 저렴해야 됩니다. 소독액은. 그래서 저렴해야 되는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독약 사용과 보존 유의사항입니다. 소독 대상에 따라 적당한 소독 방법과 소독약을 이제 뭐 화학적 소독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미생물의 종류, 그다음 저항성 정도, 멸균, 살균 소독의 목적과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소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모동 소독약은 필요한 양만큼만 조제하여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약품은 밀폐된 상태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라벨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약품끼리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상별 살균력 평가, 석탄당 개수는 석탄산의 안정된 살균력을 표준으로 하여 몇 배의 살균력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개수가 이제 석탄산 개수입니다. 살균력의 상대적 표시법이고요. 살균 농도 지수와 병행하여 살균 특성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석탄산 문제는 진짜 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석탄산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소독약이 시험관 내에서 몇 배의 효력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석탄당 개수는 석탄당 희석 배수에 소독약의 희석 배수를 이렇게 나눈 값을 얘기하고요.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내 환경 위생 소독 보겠습니다. 작업장은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 청정하고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한다. 여러분이 이거는 잘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달달 외우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작업장은 이제 환기도 잘 돼야 되겠지, 공기 순환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적당한 조명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는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여기가 군집독 상태가 돼서 두통이 오고 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 구역질도 나고 내가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은 그런 작업장 장소는 무조건 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실내 공기 자체를 빨리 프레시하게 환기 장치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적당한 조명을 유지해야 된다. 너무 어둡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작업장 시설물에 먼지, 머리카락 화학약품이 묻은 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에어컨 제습기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 거기도 막 먼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해 줘야 되고 소독해야 된다. 청소가 용이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로 시공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다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입구 카운터 및 대기실은
입구 및 카운터 주변 고객 대기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열장 및 옷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샴푸실 및 화장실은 샴푸대, 거울, 선반 등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며 샴푸대 주변에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 유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도구 및 기기위생 소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에 이은 이용기구의, 이용사의, 이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이고요. 자외선 소독, 건열 멸균 소독, 증기 소독, 열탕 소독, 석탄산 소독, 크레졸 소독, 에탄올 소독이 있고요. 우선 어떤 소독인지를 우선 하시고요. 자외선 소독, 그럼 자외선으로 하겠죠. 그러면 1cm 제곱미터당 몇 분 세워주냐,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럼 건열은 다 20분이네요. 거의 다가 20분, 열탕만 10분. 그죠? 그래서 차별화된 거를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프린트 하셔가지고 우리 이용실의 살롱에도 부착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실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소독이 잘 나오는데, 에탄올은 10분 이상, 에탄올 70%의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 수용액을 먹으면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쓰고 나면은 이 에탄올, 알코올로 잘 닦아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가위, 헤어 클리퍼, 면은 70% 알코올을 적신솜으로 닦아서 소독한다. 사용하기 전, 사용하기 후에도 이제 하셔야 되고요. 면도기는 면도하는 일회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소독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각종 비누는 미온수에 역성비누를 풀어 세척 후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 및 보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살롱에 보시면 자외선 소독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보관하셔서 사용 전에도 우리가 에탄올로 소독하시고 사용 후에도 소독하신 다음에 이제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소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